옛날 옛적 경주 지역에는 아름다운 신령의 호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호수가 신령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믿었고 신령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많았다. 이 호수에는 용왕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보물을 찾으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보물을 찾으려 호수에 갔다가 신령의 노여움을 사거나 미로 같은 호수 안에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다. 어느 날 호기심 많고 용감한 젊은 남자 이산이 이 마을에 살았다. 그는 이 전설을 듣고 보물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산은 어린 시절부터 마을 어르신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자라 호수와 신령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경주에서 여러 곳을 지나 마침내 신령의 호수에 도달하였다. 깊고 푸른 호수는 마치 신기루처럼 그에게 신비롭게 다가왔다. 이산은 호수 근처 오두막에 며칠간 머무르며 매일 밤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꿈속에서 길을 안내해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밤 꿈속에 용왕이 나타나 말했다. 용기를 가진 자여, 내가 널 지켜보겠다. 호수의 중앙으로 가면 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것이다. 이산은 꿈에서 깨자마자 용왕의 말을 되새기며 호수로 갔다. 호수 중앙에 도착하니 물속에는 빛나는 기이한 형상이 보였다. 그건 바로 전설 속의 보물 상자였다. 그러나 상자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이산은 용왕의 힌트를 기억해 상자 위에 흘러가는 신령의 물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 순간 보물 상자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안에는 찬란한 보석과 황금보다 더 값진 작은 오판이 있었다. 오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보물은 신령의 피가 흐르는 경주 사람 모두의 건 아노라. 그래야 진정한 가치를 얻을 것이다. 이산은 보물을 독차지하지 않고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전설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고 나누며 보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영원한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삶에 함께했다. 이산의 용기와 나눔의 미덕은 경주를 더 이상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신비와 전설의 땅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덕에 경주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고요한 호수와 함께하는 신령의 고향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군산 지역에는 특별한 해안가가 존재했다. 이곳은 마법의 힘이 잠들어 있어 수백 년 전부터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이 해안가의 전설을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바다 소녀 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등장했다. 바다 소녀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파란 머리카락을 가진 예쁜 소녀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의 딸이라고 믿었으며 그녀가 바다 생명체들과 대화하고 돌고래와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 소녀는 강력한 마법을 지니고 있어 해안가를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하기도 했다. 전설에 따르면 바다 소녀가 인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언제나 황금빛 해가 지는 즈음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해안가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조용히 앉아 주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곤 했다. 해안가 근처 마을의 사람들 중 몇몇은 황혼 무렵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본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해안 근처의 작은 마을에 용감한 소년인 민호가 살고 있었다. 민호는 바다와 모험을 사랑하는 아이였다. 그는 항상 바다 소녀의 전설에 매료되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민호는 해가 지는 순간에 바다 소녀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해안가를 찾았다. 민호는 바다 소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해안가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하자 바다의 물결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때 민호의 눈앞에 꿈속에서만 보았던 그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바다 위를 부드럽게 걸어와 민호의 앞에 멈춰 섰다. 안녕, 민호. 소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나러 왔어. 민호는 믿을 수 없는 순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성심껏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바다 소녀는 민호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호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소녀에게 털어놓았다.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날 밤 바다 소녀는 민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바다의 힘을 담은 조개 목걸이였다. 이 목걸이는 너에게 행운과 용기를 줄 거야. 그리고 너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거야. 소녀는 말했다. 민호는 감사의 마음으로 목걸이를 받아들고 소녀와의 시간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그 이후로도 민호는 종종 해안가를 찾았고 자신이 성장하면서도 그날의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갔다. 군산 지역 사람들은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바다 소녀와의 만남에 대한 그의 경험을 오랫동안 전해 내려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군산의 마법, 해안가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기억되었고 바다 소녀의 전설은 새로운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둘러싸인 거제섬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바다를 사랑하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바다 한가운데 깊은 바닷속에는 전설의 해양 수호자인 청룡이 살고 있었다. 청룡은 푸른 비늘과 은빛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몸체를 가지고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왕이 필요할 때인간 세계에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어부 진수가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에 전혀 본 적 없는 거대한 태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바다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풍으로 들끓었고 진수는 간신히 배를 붙잡고 긴 시간을 버텨다 그때 바닷속에서 찬란한 빛이 나타나고 청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룡은 진수를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다. 용감한 젊은이여, 너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외로운 가치를 이해하고 있구나. 너의 순수한 마음이 이 바다를 지킬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신비의 진주를 맡길 테니 그 힘으로 사람들과 자연을 보호하거라. 청룡의 말이 끝나자 찬란한 빛과 함께 커다란 진주가 진수에게 떨어졌다. 그 진주는 아무리 험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진수는 마을로 돌아와 청룡과의 만남과 신비의 진주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비밀을 대대로 전수하며 바닷속 청룡을 신성한 수호자로 모시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마을은 항상 청룡에게 감사하며 바다에 대한 예의와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 진수 또한 마을의 지도자로 거듭나 평생을 바다와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거제섬에서는 매년 바다의 평화를 기원하는 축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바다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 기도를 올리며 바다가 주는 아름다움을 서로 공유했다. 청룡의 전설과 진수의 이야기는 거제의 안녕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다. 비록 시간이 지나도 진수와 청룡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거제의 바다 속에는 아직도 청룡이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은 갖고 살아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창원 지역 깊은 산속에는 마법이 서린 계곡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계곡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신비로운 기운을 선사했다. 계곡을 둘러싼 나무들은 자그마한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나무 사이로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계곡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었다. 이 호랑이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지혜로 사람들을 돕곤 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다. 어느 날 창원에 사는 어린 소년 재호가 아픈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찾으러 숲에 들어갔다. 재호는 계곡의 입구에서 우연히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다. 두려움에 쌓인 재호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그 순간 호랑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소년이여. 나는 이 계곡의 수호자이니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재호는 차분히 호랑이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를 위해 약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랑이는 그의 진실된 마음에 감동하여 계곡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약초를 찾아 재호에게 건넸다. 이 약초는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어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고 전해졌다. 재호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재호의 어머니는 그 약초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고 가족들은 큰 기쁨에 휩싸였다.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계곡의 전설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호랑이를 찾아갔다. 그러나 모두가 그 호랑이를 만난 것은 아니었는데 오직 진실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창원 지역에는 그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계곡을 호랑이의 계곡이라 부르면서 그곳에선 언제나 마음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전수받았다. 계곡의 미덕은 세대에 걸쳐 내려졌고 그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고 창원의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진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영덕에는 환상적인 자연 경관과 함께 독특한 전설이 전해졌다. 영덕은 높은 산과 깊은 바다 그리고 푸른 솔밭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매력을 자아내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바다에 사는 용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바람결을 타고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에는 바다에 포세이돈이라 불리던 백룡이 살고 있었다. 백룡은 영덕의 해안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숭배되었다. 그는 흰 비늘로 뒤덮인 커다란 몸집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를 본 사람들은 그의 위엄과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했다. 어느 날 백룡은 자신의 아들 어린 청룡을 데리고 해안가로 나왔다. 청룡은 아직 어린 몸집이지만 아버지를 닮아 순백의 비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용이었다. 백룡은 아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며 그에게 자연의 질서를 가르쳤다. 세상은 항상 변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고 백룡은 말하며 아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의 아들은 점점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바다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청룡은 아버지를 몰래 따돌리고 바다 깊은 곳으로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고 커다란 바다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 했다. 청룡은 정신없이 바다 깊숙이 들어갔다. 그의 여행은 고단했고 거센 조류와 산호초가 그의 길을 막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배운 지혜를 사용해 난관을 극복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청룡은 한 커다란 동굴에 도착했다. 동굴 속에는 화려한 보석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각각의 보석은 우주가 탄생할 때 떨어진 별 조각이라고도 전해진 귀한 것이었다. 청룡은 그중 가장 빛나는 푸른 보석을 손에 넣었다. 그 보석은 자신을 보는 순간 파란 광채를 뿜었고 청룡은 그것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가지고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청룡이 다시 돌아온 바다 표면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보석이 가져다 준 새로운 힘은 바다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다. 바닷물은 매섭게 끓어오르고 마을은 거센 폭풍에 휩싸였다. 그제서야 청룡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고 당황하여 아버지 백룡을 찾아갔다. 백룡은 아들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조용히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지. 백룡은 아들과 함께 바다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힘을 모았다. 둘은 마을이 가장 사랑했던 푸른 하늘과 맑은 바람을 되찾기 위해 힘을 다하였다. 백룡과 청룡은 협력하여 바다의 기운을 다시 정화했고 보석은 다시 바다 깊숙한 곳에 안치되었다. 영덕의 바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그들의 노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 후 청룡은 성장하여 더 큰 용으로 자라났고 아버지를 이어 영덕을 수호하는 새로운 수호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그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덕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영덕의 바람의 그들의 이야기가 실려온다.